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 질문과 답변 투네이션 해보겠습니다. 원래 위근우 영상이 주말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가끔 랜덤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 코리아가 주말엔 쉬잖아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아마 위근우 영상은 주중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야설 작가 지망생이라고 합시다. 예, 이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20살 중반에 183에 80kg고요. 이분이 정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간만에 글씨가 벽을 돼서 왔어요. 근데 저한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모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울로 봤을 땐 괜찮다 싶은데 동영상이나 제가 찍힌 자기가 이렇게 찍지 않은 사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놈이 다 있나 싶다. 근데 내가 말하건대 누군가가 나를 동영상으로 찍었어. 누가 나를 사진을 찍었어. 그게 평소 내 모습이에요. 이거는 배우 지망생을 하다 보면 수타에 겪습니다. 이젠 나중에 그 왁구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사는데 별 지장 없었고요. 여친도 있었고, 그래서 벅스 5대 계급에서 베타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근데 일진을 잘못 건드는 바람에 따돌림 당해가지고 관계 작살나고 여친도 떨어져 나가고 순식간에 오메가로 추락을 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내내 많은 학교 폭력을 겪었고, 정신과 뭐 우울증약 복용, 나아진 건 없었고, 성격도 180도 변해서 내성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게임 같은 걸로 스트레스 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 아키타입입니다. 근데 세상이 믿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매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진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 같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수용소에서의 뭔가? 그거 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나치가 나의 뭘 뺏어갔고 뭘 뺏어갔고 뭘 뺏어갔지만 마지막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뺏어갈 순 없었다. 뭐 일진이 뭐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여친과도 헤어지게 만들고 뭐 학교 폭력을 당하고 블라블라블라 한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맞는 와중에서도 그 있어요. 그 죽지 않는 눈빛이.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말투도 고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유머러스한 성격이 됐고 잘 어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간밤에 끼가 있는 아이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원래 그 나이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도 꼭 가야 하나라는 입장이었기에 뭐 공부 잘 안 됐고 근데 집에서 TV 없애고 부모님 책만 읽어가지고 백일장 같은 거 글짓기 나와가지고 우수상 받고 선생님도 문예창작과 진학하라고 조언을 해줄 정도였다. 그래서 문예창작과는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인서울 하위권 문예창작과에 합격을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대학 디자인과에 지원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글짓기라는 것에 대해 현타가 오기도 하고 인서울 대학의 문창과가 있던 건물이 거의 60년대에 지어진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폐가 수준이었다. 쉣. 혹시 이 영상을 고3 학생들이 보고 있으면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어컨만 나오면 돼요. 네. 내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죽지만 않으면 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학 다닐 때 학벌은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친구들은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 스코어 그 건물은 이제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 점검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다 무너져가는 그런 병신 같은 건물에서도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사족으로 이게 영상이 기니까 사족으로 안 빠질게요. 뭐 길게 얘기한 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그 경기도권에 있던 디자인 학과는 진짜 등신 같은 대학이었네요. 그래서 뭐 제가 지방대에서 느꼈던 거를 비슷하게 느끼시고 그래서 이분은 자발적 아싸가 됐답니다. 군대 가서 좀 많이 풀렸고요. 이분은 군대 가서 오히려 좋았대요. 그래서 복학해서 현타가 와가지고 자퇴를 했습니다. 이분은 편입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취직을 하자니 고졸 무스펙 백수인데 뭐 공부를 하라거나 돈 벌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백수로 살았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코스피가 솟아오를 때 돈을 좀 버셨다가 살짝 까먹고 나오신 것 같아요. 벌어둔 돈을 야금야금 까먹어가면서 사는 중이다. 그래서 플렉스한 명품들 처분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얼마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오면서 연애라는 걸 할 형편도 안 됐습니다. 애초에 학교 자퇴하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더 없어졌으니 여자 만날 길도 없고요. 하지만 돈은 있기 때문에 성생활은 나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뭔가 예상되는 게 있으시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예, 뭔지 알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분은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서 야설을 쓰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야동 보지 야설을 왜 보냐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름 사람들한테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았대요. 실제로 겪었던 수많은 일도 있었으니 그걸 바탕으로 최대한 천박하게 쓰는 것이 의외로 소질이 좀 보여서 제발 또 써줘라 예술이다 수많은 글들을 읽었지만 이건 노벨 문학상감이다.
뭐 10년째 발기가 안 되는 아재인데 이걸 보고 샀다 등등 엄청난 칭찬들이 달렸대요. 그래서 장문의 칭찬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 메마른 인생의 유일한 낙이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의 저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은 일단 부모님도 저를 포기한 것 같고 친구들도 이제 저를 슬슬 무시하는 것 같고 근데 자기 자신은 알바라면 모를까 회사 같은 곳에서 정식으로 취직해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정장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안 간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누구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생은 좆되는 거다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인생의 정답은 없다.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라고 하고 뭐 윤석열도 구수를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된 거 보면은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운전이랑 글짓기뿐인데 운전은 개나 소나 하는 거고 글짓기는 너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나마 꿈이라고 한다면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시나리오 작가를 하던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네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만약 어떤 인디 개발진 분들이 약겜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구상 단계고 시나리오 작가가 필요하다면 모를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게 참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만족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망상만 하다가 벌어둔 돈 다 까먹으면 그때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고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자살 생각도 합니다. 모든 걸 다 끝내고 싶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데 저는 하루하루 의미가 없기만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진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내세요가 정답이겠다만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렇게 야설이나 쓰다가 돈 떨어지면 편의점 알바나 노가다나 하다가 자살하는 것이 결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무언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따끔한 욕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 레드필을 다루는 분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저도 좀 쓰다 보니 의아한데 뭐 그냥 평소에 유익하게 보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뭐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최대한 질문 부분을 짧게 제가 줄여서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사실은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에어컨을 못 틀어가지고 자, 인생은 정답이 없다. 자신의 해답만을 찾아야 한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라는 말을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생 엿되는 거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둘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복스데이의 5대 계급을 살짝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은 델타메일 같은 경우, 상당수의 델타메일 같은 경우는 정도라는 게 있고 그 길을 벗어나면 좆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근데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게 뭐 감마가 됐든 알파가 됐든 아무튼 뭔가 모험심이 강하고 어떤 주어진 틀에 박혀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정답은 없다.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조던 피터슨도 했던 말인데 조던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좌파들이 개나 소나다 모든 인간은 창의적이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면 창의적이라는 표현에 의미가 없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웃라이어고 아웃라이어가 발현을 하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주로 예체능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런 직장에 답답해서 못 있고 뭔가 내 손으로 뭔가 사업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바면 모를까 회사 같은 곳에서 정식으로 취직해서 사원증을 걸고 정장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도저히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분은 약간 좀 모험가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보낸 텍스트만 봤을 때 사연자분한테 적합한 문장은 인생의 정답은 없다.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한 가지 짚어야 되는데 우리 사연자분이 인생이 아무튼 지금 많이 나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제기를 해야 돼요. 내가 20살 중반까지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반복을 했길래 이 위치까지 오게 됐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얘기했죠, 이전에. 신학이라는 거는 운영체제와 같다고. 그리고 내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한동안 많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라는 건 환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했으니까 자유의지라고 믿지만 사실상 냉정하게 제3자가 관찰자 시점에서 봤을 때 당신은 이미 예정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라고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없는 거야. 이 메일을 보낸 당신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자신이 타고난 그런 식의 알고리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각각의 선택에서 무슨 선택을 내릴까는 결국 우리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그 알고리즘이 정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메일 보낸 사람의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영상에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꼭 한두 가지의 선택이 지금 자신을 나락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무수한 선택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인생에서는 아주 많은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보다는 올바른 선택 모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일전에 내가 아주 오래전에 시즌1에 작년에 무슨 영상을 만들었냐면은 20대 남자애들이 담합을 못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5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신지혜를 입당시켰을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뭐 성지순례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정작 신지혜 쫓겨내고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틀렸네요 빼 이렇게 살짝 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맞고 틀리건 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윤석열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그 모델 자체는 틀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토토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확률이 낮은데 돈을 베팅을 하면은 많은 배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축구에 반전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토토를 찢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야 이거 맞춘 놈 누구냐? 누군가 있겠지? 그 놈 떼돈 벌었겠네? 아니요. 그 놈이 그동안 까먹은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지금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왜 이런 나락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와 자각이 없으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한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당신은 우리 인간은 그냥 로봇 청소기 같은 거야. 알고리즘이 세팅이 돼 있어. 그게 성격이고 그게 성격이에요.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중학교 때 그런 수많은 학교 폭력이 노출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때는 우리가 짱이라 불렀어요. 그 짱이라는 애들이 나는 안 건든 게 물론 내가 학교 다니면서 성격이 좋은 애들은 안 건드렸거든. 그래서 안 건든 것도 있지만 아무튼 뭔가 얘는 좀 건드리기 그렇다라는 뭔가 묘한 느낌을 준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양아치가 있어요. 걔는 일진까지는 아닌데 일진이랑 어울리는 애인데 체육 시간 끝나고 걔가 나한테 새치기를 해가지고 먼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뭐해 줄 서 이랬어. 그랬더니 걔한테 나한테 뭐래 지랄이라 그랬나? 아무튼 뭐가 그냥 무시를 하면서 물을 마셨어요. 내가 뭔가 또 욕을 했을 거야. 그러더니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뒷관으로 따라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어. 그래서 걔가 나한테 주먹질을 2번 해가지고 내 얼굴을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2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눈탱이 2대를 맞고 내가 손을 뻗어서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 반격을 안 했어. 그리고 그 뒤로 바로 내가 이제 맞고 나서 다시 교무실에 올라가가지고 출석부를 뒤져가지고 걔네 엄마 그때 당시 이제 유선전화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핸드폰이 많이 없었어. 근데 걔네 집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걔네 집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혹시 누구누구 어머니 되시냐? 나는 같은 반 누구누구인데 얘가 오늘 나를 이런 이유로 나를 폭행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뭐라 그러냐면 자식 똑바로 키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5살 때 그랬어. 15살짜리가 우리 엄마 거치지도 않고 선생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직통으로 걔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자식 똑바로 키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혼났습니다. 선생님하고 엄마한테. 어디 어른한테 말 퍼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걔가 나한테 연고 갖다 주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요즘 일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때 짱 애들은 학교에서 센 척만 졸라하지 사실상 엄마를 되게 무서운 애들이었어. 엄마들을. 나 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정수는. 아무리 양아치 같은 애들이어도 엄마는 무서워했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걔가 나를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서로.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거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데,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될 쯤에 소문을 들었는데, 걔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분이, 일진한테 쳐맞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일진의 비를 걷는 게 내 잘못이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편입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요. 아무튼 나한테 이 문장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시청자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를 저한테 주셨는지 나는 그냥 재빨리 들어가지고 온 거 있으면 메일 보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빨리 찾아가지고 하고 하거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얼마를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주신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이분이 나한테 얼마를 도네이션 하든 간에 내가 여기서 뭔 얘기를 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반복적인 선택을 해요. 습관적으로. 또 같은 알고리즘을 타고 간단 말이야. 아마 자살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20살 중반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30살까지 50살까지 그런 편의점에서 알바할 거예요? 우리는 80년이 아니라 90년 100년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 90년 100년까지 나중에 80 먹고 이제 거시기도 안 쓰고 여자들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친구도 없고 만약에 마누라도 없고 자식 새끼도 없다면은 그때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참 그때 20살 중반에 개 쫄아가지고 편의점 알바로 전전해가지고 한평생 편의점만 아주 그냥 내가 편의점 바코드도 다 외울 정도로 전문가가 됐는데 내가 남자로서 인생을 참 엿같이 살겠구나라는 그런 후회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자살하려고? 몰라요.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토네이션 질문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본인이 오메가남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인생 자체에 블랙필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자 문제 이전에 이미 집안이랑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PC주의자들은 매우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팔이 한쪽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눈앞이 안 보이거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 사연을 누군가 본다면은 당신은 진짜 배가 쳐 부른 소리를 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여기 대한민국은 GDP 탑 10에 드는 나라고 OECD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고 국방비가 탑 10에 드는 나라고 내가 알겠죠.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 글로벌 스케일에서 상위 15%의 삶을 영위하는 거라고. 우리처럼 고기 마음대로 처먹고 에너지 펑펑 쓰고 탄소 배출을 연락에 해가면서
고기 처먹고 운전 빠방빵빵 해가고 에어컨 틀고 사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이 사람들아. 의료보험 잘 돼 있고 쓰러지면은 119가 데려가지고 병원에 정부에서 예방접종 놔주고 기본적인 예방접종 다 해주고 이런 퍼킹 지상낙원이 어딨어. 근데 사지 멀쩡한 20살 중반짜리 머시매가 레드필 코리아 채널을 운영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유가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협박을 해서 아무튼 공부가 내가 꼴리지 않으면 안 해요. 내가 일전에 얘기했죠. 이게 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범생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공부만 가르친다. 뭐 수능 위주의 그런 줄 세우기는 잘못됐다. 근데 나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수능이 그나마 가장 공평한 줄 세우기야. 왜 서울대는 애들을 대기업에서 뽑겠어? 일단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걸 이해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엉덩이 쳐붙이고 앉아가지고 뭘 한 걸 잘한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체능 똑같아요. 예체능도 엉덩이 쳐붙이고 앉아있는 놈은 제일 잘하고, 심지어 체육도 가장 오랫동안 잘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직업이 되면 쉣이에요. 아까 나보고 뭐라 그랬더라? 뭐 시나리오를 써볼까? 나 시나리오를 써본 사람이에요. 시나리오를 써볼까가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쓰는 전문 그런 그 미국의 헐리우드 프로 작가들이 무슨 말을 남겼는 줄 알아요? 거기서 그런 말을 인용을 하더만. 작가란 타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마에 피가 날 때까지 타자기 앞에 앉아있는 거라고. 이마에 피가 날 때까지 타자기 앞에 앉아있는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어떤 것도 즐거운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쉣이야. 심지어 야설 쓰는 것도,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한테, 우리 사연자분한테 몇억 개런티를 주고 야설 하나 써달라고 하는데 그게 점점 직업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도 스트레스 받을걸?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전에 했던 얘기 또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 지금.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공부하라고 하거나 돈 벌라고 하면 또 모를까?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백수로 살았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뒤에서 돌이 굴러오지 않으면 안 해. 근데 이해는 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데드라인이 없으면 잘 안 돼. 나도 영어과 다닐 때 과제 거의 데드라인에 맞춰서 냈어요. 데드라인 이틀 전에 냈어. 내가 그래서 여자들의 에피파니 페이지를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그런 자궁 원리기 기술을 우리가 권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아무튼 인간은 데드라인이 없으면은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뭔가를 행동을 안 하고 결단을 못 내리거든. 지금 부모님의 등을 기댄 건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굶어 뒤진다 해도 과연 우리 사연자분이 취직을 안 했을까? 난 좀 그런 의문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이 야설 작가를 해도 되는 분인지 안 되는 분인지, 일단 이건 있어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좋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재능을 돈으로 환전한 일을 해야 돼요. 모두가 재능을 조금씩 타고나요. 그거는 이제 신이 우리가 신이 있다면은 신이 우리한테 타고날 때 줬던 그런 로또 복권 종이 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복권방이나 저기 농협에 가가지고 돈으로 바꿔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그 과정이 되게 빡셉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호평을 했다면은 시장의 반응은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나타이즈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스팀에 들어가가지고 스팀의 야한 게임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다 뒤져봐가지고 그 회사 중에 뭐 한국에 지부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뒤져본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 야한 만화 플랫폼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야한 소설 플랫폼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좀 정식으로 좀 등단을 해본다던가, 19금 소설로. 요즘 같은 세상처럼 예체능 하는 애들이 빌어먹기 좋은 세상이 없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전처럼 PD한테 방송국, 그것도 공중파 케이블도 없이 공중파 딸랑 몇 개 안 되는 그 PD 갑질 견뎌가면서 알랑방구 끼면서 겨우 굽실굽실 해가지고 1세대 가수나 1세대 그런 배우들이나 1세대 탤런트처럼 온갖 되도 않는 그런 갑질 당해가면서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잖아. 플랫폼이 너무 넓어. 그러니까 롱테일의 법칙이 적용이 가능하게 된 세대란 말이야. 모네타이즈 할 수 있다고, 돈 벌 수 있다고. 그걸 좀 찾아내봐요. 아니면 댓글에 좀 그런 거 야설 잘 쓰는 야설 같은 거 써서 돈 벌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좀 알아보던가. 왜냐하면은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게임 회사가 됐던 플랫폼 운영자가 됐던 아무튼 야한 걸 잘 쓰는 놈이 필요한 곳이 분명 있어요. 그리고 약간 본인이 이런 거 야한 거 잘 써가지고 돈 버는 걸 약간 좀 뭔가 좀 부끄러워하고 불쾌해하거나 약간 좀 직업을 천박하게 여기는 모양인데, 돈을 번다는 거는 결국에는 업을 쌓는 일입니다. 좀 내가 축약을 해서 얘기하자면, 뭐 멋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뭐 도덕적으로 옳아 보이고 뭐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옳은 건 좋은데,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떤 이런 뭐 특히 이런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뭔가 윤리적으로 맞아 보이는 걸로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은 쓸데없이 성적 죄책감이 좀 많은 나라여가지고, 나는 만약에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그런 야한 만화를 그리는 곳에 프리랜서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그걸 막 1억씩 버는 사람도 있다며요. 야한 일러스트 그려가지고. 내 친구가 만약에 야한 일러스트 그려서 1억을 번다면 난 되게 개쩔 것 같아. 와, 이게 능력자인데? 한번 보여줘봐. 오,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위군우 같은 애들도 프리랜서로 밥 벌어먹고 살잖아. 위군우가 자본주의 욕을 엄청 해요. 내가 조만간 이제 방송을 하겠지만, 근데 내가 위군우가 자본주의가 어쩌고저쩌고 떠들 때마다 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누 같은 애들은 자본주의 덕분에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에이즈, 뭐 예를 들면 뭐 희귀병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국어를 하면서 연구비를 막 국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에 뭐야 온리팬즈에서 젖가슴 내밀고 살랑살랑 흔드는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런 연구원이 1년에 버는 돈에 몇십 배를 쳐 벌어. 이게 말이 돼? 아니 야구공 좀 던지고 축구공 좀 발로 차는 게 뭐 대단한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게 왠 줄 알아요? 이게 자본주의거든. 자본주의가 뭐예요?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에 돈이 몰린 걸 우린 자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무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면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훈호도 마찬가지지. 이게 상식적인 나라라면은 그누 같은 애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남성 혐오적인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책을 쓰면서 부끄러울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라고. 아니 그런 놈도 먹고 사는데 내가 하늘 아래 부끄러울 일이 있나.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나의 이런 야한 소설 덕분에 어떤 아저씨가 한 10년간 발기도 못했는데 발기도 하고 사람들이 흥분도 하고 즐겼으면은 그래서 어떤 성적 쾌감을 느꼈으면은 내가 좋은 일 한 거지. 여기 뭐 피해자가 있어 뭐 누구 사기당한 사람 있어 왜 그래요. 아까 여기서 이 얘기 하려다 말았구나. 그래서 본인이 작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되게 철학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영상 참 좋아하는데 요즘 좀 안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Don't Try라는 아마 썸네일인가 제목이 있었어요. Don't Try. 나 이름을 까먹었다. 이거 문학하는 분들은 되게 잘하는 분일 수도 있는데 되게 작가로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남긴 말이에요. Don't try. 노력하지 마라. 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작가로 등단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인 집 배운 일을 합니다. 지금 질문자분이랑 비슷해. 그 아저씨는 집 배운 일을 하고 질문자분은 이제 편의점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물론 집배원이 우체국 집배원이 훨씬 더 좀 직업다운 직업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집배원 일을 저기 길냥이 지나갔다. 안녕. 이 사람이 집배원 일을 하면서 퇴근해가지고 매일 타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글을 썼대요. 그냥 썼대요.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썼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이를 꽤 먹고 나서 갑자기 어떤 작품이 빵 떠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고기해가지고 고상해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뭐 유튜브에서 자기개발 그런 채널들 보고 막 그런 막 동기부여 채널들 보고 막 무슨 나 그 동기부여 채널 난 그 영상 진짜 오그라들어 막 피아노 드르드르 하면서 막 무슨 막 그런 장엄한 음악 깔면서 막 음악에다가 그 목소리에다 에코 넣어가지고 그냥 내가 대충 한 발인데 갑자기 무슨 대단히 무슨 의미 있는 말 마냥 그냥 막 음악 고조해가지고 막 되게 뭐가 있어 보이게 분위기 자극하는 그런 동영상 보면 되게 무슨 프로파간다 같아서 엮였거든 나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영상을 안 봤어. 그 사람은요 성공하고 그 사람이 평소에 좀 알코올 중독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공하고 나서도 방송에 초대됐을 때 술 취해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매일 뭐 리프팅하거나 운동했을 것 같아? 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술 먹고 취하다가 글 쓰고 그냥 그 사람은 한평생 글 쓰는 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나는 일단 당신이 다시 대학에 돌아가가지고 대졸 자격증이라도 따가지고 지금 자격증이라 표현했니? 대졸 졸업장이라도 따가지고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대졸 졸업장이라도 따가지고요 좀 일단 뭐 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내가 직업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이 직업을 가져야지 글쓰기가 재밌어. 근데 집에 백수로 굴러다니잖아. 글쓰기가 일이야. 당신은 하루 종일 8시간 정도 이상을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연병할 일을 해야지 그 나머지 자유시간 동안 영혼을 위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다시 대학에 돌아가가지고 입학금 내고 돈이 아깝다고요? 장학금 타요. 장학금 타. 다 에이플 받아가지고 장학금 타요. 지방대라며요? 그러면은 다들 공부 안 하겠네.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타면 되지. 그래 졸업장 어떻게든 따요. 최대한 학교에 돈 안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정말 난 대학 가기 싫다 그러면 뭐 편의점 해요 다시. 그래서 좀 영혼을 좀 갉아먹혀봐야 돼. 그래야지 당신은 좀 글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아이고 저도 레드필 코리아님 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 나도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러면은. 당신은 그러면 아직 덜 엿된 거야. 덜 되질 위기에 처한 거야. 뒤에 돌이 덜 굴러온 거지. 내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을 내가 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나 당신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엄밀한 현실 하나 얘기해줄까요? None of my business야. 내 알 바 아니야 솔직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난 당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야. 이 새끼는 지 인생을 지가 위해서 사는 건데 왜 마치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나 싶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당신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나는 뭐 네가 엿대도 그만인데 왜 꼭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이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요즘 좀 많거든. 이것저것. 내가 인터넷 보면서. 내가 예전에 프라모델 예를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신의 글 쓰는 능력은 프라모델이에요. 그리고 개발에 기획도 안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나름 맞아요. 글 잘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내가 좀 하면은 다 영재라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아주 그냥 어른들이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나. 방송사에서 찾아오고.
근데 그 자식이 성인이 되자마자 그냥 평범한 놈이 돼버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세상이 기대하는 기량과 성인이 돼서 세상이 기대하는 기량은 다르거든. 나는 가끔 김연아가 존경스러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김연아가 존경스러운 이유는 그 사람의 연습량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 승리를 하는 사람이거든. 어른이 돼가지고 뭔가 내 재능을 꽃피우려면은 앵간히 해서는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나도 지금 되게 빡셉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